성중실록 142권 성중 13년 6월 1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8년 의정부와 승정원에서 다시 사덕의 부자 일을 의논하였는데 한 개인은 의논하기를 봉사온의 후처 신씨가 허여한 말과 김숭신과 봉장의 공함에서 대답한 말 외에 별로 의거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씨는 봉사온의 후처가 되어 사덕이 친첩의 사식이 되는지의 여부 및 사덕이 종과 더불어 통관했기 때문에 봉사온이 자식으로 치지 않았다는 것들은 모두 전해 들은 것이고, 봉장과 김숭씨는 봉사온의 일족으로서 다만 그 어미가 봉사온의 첩이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봉사온의 딸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비는 제 손으로 쓴 호구 초에 사덕을 노비의 숫자 중에 열거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부자는 천성지친으로 다른 사람이 밝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전해들은 의심스러운 말로서 증거를 삼을 수 없습니다. 또 인정으로 논하더라도 그 어미가 몰래 다른 사람과 간통했다고 하면 비록 그것이 내 자식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성이 나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는 들어있을 법합니다. 만약 사득이 실제로 그의 아들이 딸이라면 비록 그 음탕함과 방종함을 미워하여 혹 매를 때리거나 혹은 내쫓거나 죽이거나 해도 옳을 것이고, 노비를 주지 않아도 옳을 것인데 혹의 비자 가운데 끼어 넣은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자식을 아는 데는 아비만한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봉사온이 호구장에 써놓은 대로 결정하게 하소서 하고 이 급증은 의논하기라. 봉사온이 살았을 때에 호구 단자 안에 사덕을 비자의 수에 끼워 넣었고, 또 대전에는 자기의 비첩 소생을 노관할 때 부모, 조부모, 동생 중에서만 질문하고 다른 사람은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봉장과 김숭신의 말은 법에 취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실로 부자는 천성으로 친한 것인데 다른 사람 말이나 무지한 부인이 만들어둔 문기로서 논정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현부의 아랫말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공필 이세자 권건은 의논하기를 봉사원이 제 손으로 쓴 강년의 호구단자 안에 모두 사덕을 비자라고 하였고 또 확실하게 밝힌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신씨가 허여한 것과 봉장 김숭신에게 전해들은 확실치 않은 말로서 첩이 나은 것이라고 논한 것은 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봉사운이 사덕이 종과 간통한 것을 미워해서 자식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때 자녀와 동등하게 치지 않고 전답과 하인을 주지 않는 정도에 지나지 않게 징계할 것인데, 이를 노비의 속에다 기록하여 골육의 친을 끊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반드시 그럴 이치가 없습니다. 만약 사득이 참으로 봉사원의 딸이 아니라는 것으로 논한다면 인정은 비록 혹 가긍하지만은 사체는 심하게 훼손되지 아니 될 것이고, 만약 그 자식이 아닌데 유사한 말로서 그 자식이라고 논하여 그 유가 아닌 것으로서 그 사이에 천친을 욕되게 한다면 어찌 이륜을 중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비와 자식은 천성으로 친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능히 밝힐 바가 아닙니다. 이제 증빙할 만한 것은 봉사원이 손수 쓴 호구보다 분명한 것이 없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이 근거가 없고 밝히기 어려운 말을 믿는다면 아비를 두고 남을 따르는 것이니 이것도 매우 이치에 어긋납니다. 아랫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성준, 강자평은 의논하기를 봉사원이 사덕의 어미가 종과 간통한 것을 미워하여 사덕을 자식의 열에 두지 아니하였으나 정무 신시 문기 안에 가옹이 생시에 사덕을 골육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천역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로써 보건대 비록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신하기에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봉장과 김숭신 등은 다 함께 봉사원의 삼촌 조카로서 사덕과 벌제 등에게는 다같이 사촌이 되니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미워할 것입니까? 사덕을 봉사원의 첩이 낳았다고 하였으니 그가 봉사원의 딸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것이고, 그 호적의 비자열에다가 끼워 넣은 것은 일시의 노여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릇 호적이라는 것은 모두 한때 말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따지지 않고서 기재하는 것으로 모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봉사원의 소생이 아니라면 벌제 등이 신씨가 죽은 뒤 22년이나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아비의 소생이 아님을 말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동기를 역사시키고자 모인하여 진고하였으니 골육을 상잔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기를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봉사원의 첩의 소생으로 논하게 하라 하였다. 모이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속입니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허황이 아르기를 전자의 유생으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전제를 내려 재상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가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생으로서 절에 올라가는 자에 대한 처벌이 비록 대전에 실려 있으나 거행하지 못하였다. 당초에 전제를 내린 것은 이미 대신들과 의논한 것이고 또 내가 처음에 승두를 비유한 것이 아니니 고치기는 옳지 않다 하였다. 이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노사시는 대답하기를 대전의 법은 이미 너무 지나칩니다. 근래 유생들이 학조와 서로 다 싸운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조중의 신하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소위입니다. 하고 지사 이극증은 말하기를 비록 과거의 응시를 정지시키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광동이라면 이를 꺼려서 법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간관 이명숭은 말하기를 절에 올라간 유생들이 삼보를 오염시키고 승인을 구타하여 상해했다고 하면 죄주는 것이 옳습니다. 유생이 절에 올라간 것은 그곳이 조용하여 독서하기에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불도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고 하는 것이니 유생과 서로 섞이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데 어찌 독서하는데 반드시 사살하야 하겠는가? 유생이 비록 강동이라 하더라도 어렸을 적에 마음이 진실로 정직하지 못하다면 마침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마침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내관 안준경과 서경생에게 명하여 제안대군의 아내 박씨에게 가서 묻게 하였더니 박씨가 말하기를 어느 날 밤에 내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둔감이가 한자리에 동침하기를 여러 번 청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비록 귀신과 같고 도깨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미 명색의 주인인데 너가 어찌 동침하자고 하느냐. 고하니 둔감이가 물러나서 금은등과 더불어 같이 잤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 내 은금도 나와 같이 자고자 하므로 내가 꾸짖어 물리쳤더니 물러나서 평상 밑에 앉았다가 내가 잠들기를 기다려서 가만히 내가 누운 자리로 들어왔는데 금은 물이 녹덕을 데리고 등을 밝히고 들어오므로 내가 즉시 깨었더니 그물물이 이르기를 양반이 저 모양인가 더럽다 더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기는 날이 새벽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줄로만 알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하루는 그 멉득이 내 베개에 기대면서 내 입을 맞추려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종과 주인 사이 감히 이와 같이 하느냐. 곧 꾸짖어도 오히려 그치지 않고 억지로 맞췄으며 또 말하기를 주인의 젖이 매우 좋습니다 하면서 문지르고 만지기를 청하기에 내가 손으로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또 하룻밤에는 무심히 다락 침실 아래에 이르러 둔감이 내은금, 금음등, 금음물 등을 주문하였는데 나는 잠이 들어 알지 못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무심히 목소리를 듣고 내은금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무심히 우리들어 부인과 동침했느냐고 묻기에 부인이 시켜서 동침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무심히 또 나에게 묻기를 전교 안에 부인이 스스로 한 일은 부인이 손수 써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고 금을 금음등 내은금, 둔감이 등이 나에게 말하기를 부인이 스스로 했다는 것으로 대답하면 반드시 무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고 하면서 이런 것으로 간곡하게 말하기에 내가 한 것으로 써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어 때 내가 백초삼을 입고자 하였더니 내은금이 청삼과 녹색 치마를 입도록 권함으로 내가 상중이라고 물리쳤는데 내은금이 또 인생이 가석하다는 것으로 말하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또 계질동과 내은득 등이 그네 놀이를 하자고 간곡하게 말하기 때문에 잠시 올라서서 둘러보니 사방이 훤하게 바라보이고 가린 데가 없어 즉시 도로 내려왔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제하기를 제안대군 이현의 유모의 계집종 금음물과 계집종 내은금 금음득 둔감이 계질동 내은등 단비와 계집종의 남편 중운 등의 초사 및 박씨의 변명한 사연을 상세히 모두 추격하고 얼로 무심도 가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정들이 나아가 술을 마련하여 대마주에서 특송한 중 정수좌 등 사인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예조판서 이파에게 명하여 정수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도주가 적외를 잡아보내고 또 산포에 사는 외인을 시키고자 한다고 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하니 정수좌가 대답하기를 우리 도주는 과연 대국을 위하여 승의를 다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 잔치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마음껏 기쁘게 마셔라 하고 이어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문안드렸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의정 홍은과 우승지 강자평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제한대군 이현의 비자들을 공문하게 하고 또 안중경에게 명하여 공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둔감이의 공초를 하기를 금을 물과 내은금이 매양 저에게 부인과 동침하라고 시키므로 제가 어느 날 부인의 침실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꾸짖었기 때문에 동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심히 와서 물을 때 특별히 내은금이 저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부인과 5일 동안 동침했다고 대답해야 한다 하므로 저는 그 말대로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금읍등은 공초하기를 금음물과 내은금이 저로 하여금 부인과 과실을 암기하라고 하기에 저는 무심히 와서 물을 때 부인이 내은금에게 노래를 지어 주었다고 했으며 또 제가 자는데 와서 동숙하자고 요청했다는 말을 꿈에서 대답했습니다. 다만 부인과 서로 입을 맞추고 젖을 주무르고 했다는 등의 일은 그때 술이 취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계질동은 공초하기를 부인이 내금동과 동침한 것을 내가 녹덕을 불러 같이 가서 이불을 걷고 보았으며 또 부인으로 하여금 둔감이와 동침하게 하려고 일부러 둔감이의 살결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였으며 또 부인에게 그네 놀이를 하도록 권한 것과 또 억지로 부인으로 하여금 염색된 옷을 입게 한 것들을 모두 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곧 금을 물이 꿰어서 한 것입니다 하고 내은금은 공초하기를 금은 물과 계질동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가 부인과 동침하면 내가 녹독으로 하여금 증거로 보게 한 뒤에 마땅히 부인의 과실을 기록하여 아랠 것이다 하기에 제가 부인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가만히 잠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누웠는데 조금 있다가 그물물이 녹독을 데리고 불을 밝혀가지고 들어와서 부인이 덮고 있는 이불을 모두 걷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녹덕을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은 부인의 본덕의 비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였으며 금은물은 공초하기를 대군의 전처 김씨와 다시 합하고자 하므로 제가 내은금 등으로 하여금 부인과 동침하게 하고 또 날마다 부인의 과실을 암기하게 한 것은 그의 악덕이 밝게 드러나려고 한 것입니다 하고 무심은 공초하기를 금은물 등이 부인의 과실을 거짓 꾸민 것을 제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가 금은물 등이 부인의 과실을 말하는 것을 듣기에 이르러서 언사가 설만하므로 그것이 근거 없는 일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금은물이 이미 계달하였고 부인도 한마디 자기 변명이 없기 때문에 저도 금은물이 계달한 사연에 따라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고 사내정 중우는 공초하기를 제 아내 금은물이 부인을 모함한 일은 저도 미리 들었습니다 하였다. 설마는 무례하고 방제합니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승훈과 황해도 관찰사 안초가
도사를 보내어 왕비 데뷔 전에 문안드렸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강귀손이 아뢰기를 봉사원이 사덕을 첩이 나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만 봉장과 김숭신 및 신씨의 말로서 첩이 나은 것으로 논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장차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영사 홍웅에게 이르기를 제 아내 부인에 대한 사건은 비자 등의 조사가 많이 어긋나는데 매를 참고 자복하지 아니하니 형벌을 가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다 하니 홍웅이 대답하기를 비자들이 공초할 때 그의 부인을 존경하는 생각이 없으니 이는 매우 가증스러웠습니다. 다만 이 계집종들이 평일에 일찍이 매를 맞아보지 않은 자이므로 만약 또 형벌을 가하면 혹 죽는 데 이를까 두렵습니다. 자, 임금이 이르기를 그네놀이를 하러 올라간 것과 비자 등과 동침한 것이 만약 부인이 스스로 한 것이라면 실행과 다름이 없고 만약 비자의 꾀임에 나온 것이라면 죄가 비자에게 있는 것이니 마땅히 신문하여 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1일 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1일 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1일 무 세 번째 기사 종정국이 특송한 중 정수좌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세에 이르기를 해서가 와서 편안함을 생각하고 위안이 되었으며 헌납한 예물은 삼가 잘 받았습니다. 토산인 정포 9필, 면포 4필을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입니다. 말씀한 포정 및 쇠환한 일은 즉시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진시로 기뻐하셨습니다. 다만 조화가 이 뜻을 잊지 말고 다시 모름지기 속히 도모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요구한 상한은 본래 우리나라 토산이 아니고 간혹 요구해서 바치는 것으로 때로는 한두 개쯤 얻게 되는데 요즘 중국 조정에 진언하는 것으로 인하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일러준 것에 따르지 못하니 행여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또 도서는 본래 서로 믿고 간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인데 이제 여러 섬에서 수량밖의 선척이 오는 것도 반드시 조카의 도서로서 징언이 됩니다. 그 가운데 속이는 자가 때로 혹 있었으나 어찌 전획이 간단하고 쉬워서 핵수를 모방하기에 편리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도 이제 다시 만들어 길이 속이는 단서를 건절시키고자 하니 아마 조카도 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뒤에 신사가 있을 때 붙여보낼 것이니 밝게 양찰하시오 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1일 모 네 번째 기사 다시 사덕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한 명의 심해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사덕은 그 아비 봉사원이 살았을 때 딸 자식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그 종모 신씨가 가옹의 첩이 나았다고 말했더라도 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으므로 첩이 나은 것으로 논한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고 홍웅은 의논하기를 신은 지난번에 의논해서 이미 다 말하였으므로 다시 의논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만약 사덕이 봉사원의 딸 자식이 아니라면 벌제 등이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의 소생이라고 했을 것인데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사덕과 같은 마을에 산 것이 20여 년이 이르렀는데 그 아비가 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 사실을 알만합니다. 그러니 사덕이 봉사원의 소생인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연을 판하하시면 인정과 법의 양쪽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신씨의 문기 및 봉장과 김숭신의 말을 보건대 사득이 봉사원의 소생이라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극정, 이승수, 이계손, 이파, 이등량, 신주, 조익정, 김작, 권정, 이명현, 유수는 의논하기를 봉사원은 전후 적천은 모두 자식이 없었다고 하니 여러 첩이 낳은 자식들을 호적에 기록할 때 이치로 마땅히 명백하게 하여 뒷날의 참고의 증거를 삼아야 할 것인데 다른 첩의 소생은 모두 각년의 호적에 기록을 하면서 사등만은 모두 계집종으로 시행하였으니 이는 우연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 신씨가 비록 가옹의 유언에 골육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나 말단에 또 허물이 있어서 여러 첩이 낳은 자식과 함께 끼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이끌고, 다만 그 남편과 자식의 천역의 방면하게 하였으니 유언의 진위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참으로 유언이 있었다고 하면 정무가 가옹의 명을 받아서 여러 첩의 소생의 바늘에 함께 헤아려 넣어야 할 것인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또 신씨가 봉사온의 후처가 된 것은 곧 사덕이 태어난 지 8년 뒤에 있었으니 사덕이 봉사원의 딸이 되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 봉사원이 평소에 일찍이 사덕을 자기가 낳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가 사후 수십 년 만에 신씨의 기묘하지 않은 말과 족친의 증거 없는 말로 봉사원의 소생이 된다고 논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듯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골육을 노비로 삼는 것은 윤리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짓을 참으로 삼는다면 이치에 어긋남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용이하게 논단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속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모두 이르기를 윤당합니다 하자 임금이 속공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한북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마가 롱계와 유상 동계 등이 전일 허수라 등지에 가서 동산 등이 포주로 되돌아간 사실을 탐지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 하유의 성밑의 야인을 능히 되돌아가서 불러들여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장차 증상을 가할 것이고, 비록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만약 가 있는 것을 정확히 알면 왕래한 수고를 또한 마땅히 보상하겠다고 이르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만약 상을 논하지 아니하면 권려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감사 등으로 하여금 염장과 면포를 요량해서 상을 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동산 등이 스스로 죄가 중함을 알고 깊이 들어가서 돌아오지 아니할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이것도 감사 등으로 하여금 여러 방면으로 조치하여 속히 쇠환하게 하소서 하니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등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랫바에 의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마침내 관찰사 정문영과 절도사 박상손에게 하유하기를 경의 장계를 보고 경이 유상동에 마가 롱계를 보내어 동산 등이 오국에 동모지리, 동포, 단계, 구유, 음파 등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 기거하여 살고 있음을 탐문한 사실을 알았다. 내가 생각해보니 저 사람들은 성질이 본래 이를 탐함으로 후하게 상을 주는 데는 죽음도 피할 줄을 모르는데, 만약 세완할 형세가 있다고 하면 유상동계 등이 어찌 원수진 것을 핑계대겠는가? 이제 비록 다시 그들로 하여금 불러서 데리고 오게 한다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수고스럽기만 하며 유익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경등이 함께 회령, 종성 등지에 가서 성밑에 사는 야인의 우두머리 되는 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부령 청암에서 동산 등을 거접시킨 원계들은 비록 향화인이라 하더라도 투항하여 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우리 양인과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시집가고 하여 자식들을 낳으려면서 우리나라의 편맹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인민들을 모두 이끌고 전으로 도망간 자가 60여인이나 된다. 그래서 조정에서 장차 군사를 일으켜 쇠환시키고자 하는데 너희 무리들을 격려하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와 절도사에게 특별히 명하여 불러 모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무리가 오거개 등을 불러 거느리고 올 수 있다면 나라에서 장차 너희에게 중한 상을 주고 오거개 등도 두터운 상을 다할 것이며 이어 요구하는 면포 등의 물품도 주어 보낼 것이다. 그들이 만약 대에 들어가서 오거개를 불러 데리고 오게 되면 후하게 접대를 더하고 면포를 많이 주겠다 하고, 이어 오거개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라에 가까운 지경에 살고 있으면서 너희 조부로부터 성심으로 따랐으므로 상사를 후하게 받아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도망해 간 자를 의리로서 마땅히 즉시 쇠환시켜야 할 터인데
도리어 숨겨주기를 도모하여 도망한 자의 주인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그 책임을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도망해 간 자는 비록 본래 너희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하게 깊이 꾸짖지는 않겠다. 만약 능히 수연시키게 되면 자연히 중한 상이 있을 것이지만은 만일 혹 그렇지 못하면 너희 죄는 더욱 중할 것이다. 또 동산 등은 대대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루아침에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해 갔으니 죄가 진실로 무겁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 땅에 오래 살면서 안심하고 생업을 즐겼는데 처음부터 어찌 도망할 마음이 있었겠느냐. 반드시 기한에 핍박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뉘우쳐서 스스로 이끌고 되돌아오면 국가에서 특별히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구업을 회복시켜 주고 대우하기를 처음과 같이 할 것이다. 너희들은 함께 이 뜻을 동산 등에게 가서 다 일러 이들로 하여금 본래대로 되돌아오게 하면 국가에서 더욱 너희들의 효성을 알 것이다 라고 하라. 경이 이 뜻을 가지고 다 일러서 은혜와 위엄을 열어 보이고 사기에 합당하게 하라 하였다. 원궤는 원주민이고 경요는 놀랍고 시끄럽게 합니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학을 마치자 시족관 조위가 아뢰기를 지금 진강한 글 가운데 일민을 첨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나라는 비록 이적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최호와 고윤 같은 자를 얻었어서 국경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능히 다스림을 이루어 중국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혹은 과거로서 하고 혹은 복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능히 인재를 다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안양생, 이복선, 김맹성의 무리가 모두 특별히 거용되었다가 그 뒤에 안양생 등이 모두 과거에 오르고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국토는 협소하다고 합니다만 어째 유죄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일민을 찾아내어서 채용하여 선비들의 구진하는 기풍을 바로잡게 하소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대사은 최수가 말하기를 보글을 쓰더라도 결코 인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일민을 찾아내서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일민은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 파묻혀 지내는 사람이다. 보근은 관리를 임명할 때 거주가 후보자를 보증 첨가하는 일이다. 태종실록 제23권을 보면 현량의 보건은 동반 6분, 서반 4품 이상을 관원으로 하여금 각각 아는 사람을 첨가하게 하되 시산, 신구를 물러나고 7품 이상 가운데 인재, 연갑, 적관, 출신, 역사, 문무, 재간을 갖추 기록하여 보고한다 하였다. 유죄는 숨어있는 인재이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옛적의 명군과 철벽은 어진이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빠지고 막혀있는 이들을 모두 채용하여 서적을 함께 누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를 베풀어 선비를 뽑고 또 보고의 법을 세워 재주와 덕망이 있는 선비들을 모두 등용시키고자 하니 구현의 길이 넓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창의 유주는 예로부터 탄식하는 바로서 초택과 암혈의 사이에도 어찌 재주와 뛰어남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쓰이지 못하는 자가 없겠는가. 무릇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아서 유의를 찾아서 아뢰라 하였다. 철벽은 현철한 임금이다. 서적은 모든 공적이고 창의 유주는 대해 중에서도 빠뜨린 진주 곧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혀있는 훌륭한 인물을 비유합니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어령의 사람 이 임종은 그 아비가 미친 병을 얻어 매우 위태로웠는데 이 임종이 그 대변을 맛보아서 그 자극을 증응하고 또 손가락을 끊어서 죽에 타서 드렸으며 그 아비가 죽게 되자 이 임종이 묘 곁에 여망을 지고 슬퍼하며 매우 지극했으니 그 효행은 지극히 좋기 풍속을 장려할 만합니다. 청가대 대전에 의하여 정문 복호 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그 대변을 맛보아서 그 자극을 증언하고는 어버이를 섬기는 지극한 효성에 말미암은 것으로 환자의 대변이 있으면 비장이 강화되어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증거이므로 병이 낫다는 현상이며 대변이 달면 비장이 약화되어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증거이므로 병세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남북조 때 유금 루가 위중한 아버지의 병세를 살피기 위하여 그 대변의 맛을 보았다는 고사가 있다. 자극은 차도와 같은 뜻이다. 정문복호는 연료, 의부 등을 상줄 때 그 문내에 홍문을 세워주고 그 집에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이다. 선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조에 전지하기를 대전의 사천조에 자녀가 없는 부처의 노비는 비록 생존한 자에게 전개할 데가 없으면 구처하되 본족 외의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본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면 방매의 금지를 비록 어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방매도 구처이니 전개할 데가 없는 자는 스스로 임의대로 방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관리들이 대전의 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방매 문기에 혹 서급하여 위반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경관과 외관들에게 조회하여 이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서급은 서명하여 줍니다. 선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지하기를 종친들을 오래 접견하지 못하였는데 요새 비록 가물기는 하나 심하지는 아니하니 내일 대비 전에 문안드리고 이어 종친들이 활 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대비께서 이미 강령하시고 또 우택도 부족한 것이 아니니 경계하고 살폈다가 아닙니다. 어찌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6일 개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문안드리고 이어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6일 개현 두 번째 기사. 평안도관절사가 치게 하기를 간주의 도둑 이완 자두는 곧 달한인데 지휘 이 메리어를 보내어 인신과 정문을 가지고 만포진에 도착하여 평안도를 격려해 입주하기를 청하고 또 변업의 호시를 청합니다. 하니 영도년 이상 및 병조에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정창성 등이 의논하였는데 임금이 마침내 관찰사 이승훈과 절도사 이극균에게 하유하기를 이재경의 계문으로 인하여 건주 야인들이 다시 와서 기순하면서 본도를 격려해 올라와서 숙배하기를 청하고 또 내왕하면서 물건 팔기를 청하는 등의 일을 모두 가추알았다. 접대하는 사이는 전의 교유에 다 말하였다. 다만 지난번에 왔던 자는 모두 사냥을 위한 것이었고 이번에 온 자는 비록 달한의 사자라고 하나 또한 믿을 수 없으며 그가 가져온 인서도 그리 물리를 이루지 못하여 신설하고 이룰 수가 없다. 만약 다시 와서 청하거든 만포절제사로 하여금 응답하여 이르게 하기를 너희들이 전일이 와서 말하기를 달한이 북경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즉시 친히 오지 못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귀순할 뜻을 고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달한이 이미 본위로 되돌아왔다고 하니 만약 참으로 성심이 있다면 어찌하여 친히 오지 아니하느냐. 달란이 친히 온다면 그 승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마땅히 접대를 해서 올려보내겠다는 것으로 계유해서 들여보내라. 그리고 달란이 만약 과연 나와서 진실로 숙배를 하고자 한다면 경등이 연의 여러 고을의 찰방과 더불어 조종 때의 추장 동창과 보화타가 올라온 예에 의하여 그 추종을 약속하고 접대하여 올려보내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외이와 호시하는 일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격의 저항을 논란하는 사이에 반드시 분쟁이 생겨서 장차 변방의 혼돈을 만들 것이니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다만 저들이 좋은 말을 가지고 와서 사라고 하면 염장이나 포물로서 바꾸는 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고 저들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다. 그 밖의 제목은 경이 처치하기를 마땅하게 하는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호시는 외국과의 교역을 행하는 무역장이다. 일본의 상인과는 남쪽의 해안 포구에서 여진의 거래 자원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변경해서 각각 교역을 행하였다. 저항은 높고 낮음이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허문간 교리 김흔이 상소하기를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겸 예문관 은교는 직책이 사륜을 맡은 것이어서 나라를 빛낼 만한 솜씨가 아니면 능히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초기에 홍문관의 은교나 부은교 중에서 장래의 그를 맡을 만한 자로 한 사람을 겸대하게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이 지난번에 차례가 아닌데도 은혜롭게 발탁되어 교리로서 이 직책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가 용렬하고 직질이 낮아서 책임을 다할 수가 없으므로 배명되는 날에 조심스럽고 항공하여 조치를 잘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말씀을 올리고자 하여 현명한 사람을 등용되도록 피하려고 거듭 천총을 번거롭게 하고자 하면서도 겁이 나서 말은 못하고 머뭇거린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헌문관의 은교 김종직은 드디어 나온다. 재능과 학문이 뛰어나 지금 시대에 어뜸이니 보불 같은 문장이 마땅히 그 손에서 나올 것입니다. 신은 외람되게 재주가 없으면서도 시위로 인원을 채우고 있어서 혈지 한안의 기롱을 면치 못하겠으며 뻔뻔스럽게 직책에 있는 것은 실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바라건대 신의 직임을 해임시켜 주시고 김종직을 제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하지 않고 전교하기를 사양하는 기풍이 아름답다 하였다. 사료는 임금이 조칙이다. 보불은 문장의 화려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혈지 한안은 손가락에 피가 나고 얼굴에 땀이 난다는 말로 솜씨가 없고 무디다는 것이다. 김종직이 나오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전창승부사 김민한이 관청 안의 웅포 100조 녹포 90조와 건치 11수를 가져다가 본가에 보낸 죄는 유리 장 70대에 제명하여 서용하지 않는 데 해당되며 융불은 관청에 되돌리게 하고 대전에 의하여 고신 2등을 빼앗으며 장안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선 심의 2급에는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윤사원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웅포 노포 건치는 모두 사냥하여 얻는 물건이니 전량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생각하는데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으며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장안에 기록하는 것은 죄가 그 자신에게 그칠 뿐만 아니라 자손에 이르게 되며 금고시켜 소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자기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물은 포화나 전곡에 비교할 것이 아닌데 일률적으로 논단한다면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에게만 죄를 주어 종신토록 소용하지 말게 하고 장안에 기록하는 것은 면제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죄는 그 자신에게 그치게 하고 길을 서용하지 말게 하며 장은 속바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전량은 돈과 양식이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의금부 지사 김경광 연계겸 동지사 이극돈이와 사례기를 금은물의 죄는 실종으로 논한다면 비록 사형으로 조치하더라도 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비자가 아니고 또 대군에게는 유모가 되어 복이 있으니 종이 주인을 고소한 것으로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은금, 금업득, 눈감이, 계질동은 종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문에 따르면 금은 물은 수범이 되고 너은금은
중범이 되므로 죄는 다만 장 100대 이후 3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대백에 해당되는 죄를 율외로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영도령 이상 및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8일 어리석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8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광 정성근이 아뢰기를 그늘의 일민을 청구하라는 전지를 내리셨는데 어진이를 쓰는 것은 일단만이 아닙니다. 염건한 사람도 고용할 만한 것이니 그 사람됨이 염건하면 마음이 반드시 정직하고 관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면 모두 사사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염건한 자가 하루에 정체되어 있어 알려지지 않는 것이 가석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제의는 말단이고 덕행은 근본이다. 염건한 행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쓸만한 것이지 그대의 말이 옳다. 하고 이어 승지 강자평에게 면하여 정승건의 말대로 전지를 내리도록 하였다. 염근은 청렴하고 조심성이 있습니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8일 어축 세 번째 기사 사제감 부정 안호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8일 어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이미 관직에 있는 이로 하여금 유의를 찾아서 계문하게 하였는데 내가 다시 생각하니 현자가 처세하는 것이 일단만이 아니다. 들에는 암혈에 숨어있고 들에는 도고 속에 섞여 살며 들에는 관고로 일하기도 하고 들에는 포관으로 안주하고 있기도 한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없다고 이럴 수 있겠는가? 진실로 유일의 선비에만 국한하고서 저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구현하는 돌이 어찌 막힘이 없겠는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선비 혹 하급 관리로 침체되어 그 재주를 펴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한산한 곳에 배치되어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비록 완전한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더라도 진실로 일절한 덕행이 있으면 이도 훌륭한 사람이 되므로 또한 채용할 만하니 아울러 이름을 적어 계문하여서 나의 척석 명량 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구는 백정과 술장수 즉 천한 지금을 말한다. 관고는 창고지기, 포관은 문지기와 야경국, 척석 명량은 마음을 기울여 덜치워냅니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8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금음물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순 한 명의 윤사헌, 윤필상 한 개가 의논하기를 이제 부인을 함해한 일을 보건대 모두 이것이 금은물의 꾀인데 그 마음씀이 참혹하니 이것도 참아하는데 무엇을 참아하지 못하겠습니까? 마땅히 중전으로 처치하여 풍속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윤사로의 집에서 이미 유모로 바친 것을 종으로 삼은 것이니 다른 사람이 종과 같이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음금과 금읍득 등의 마음씀도 매우 흉험하니 수종으로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유를 고쳐 중하게 논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금은 물은 대군에게 복이 있으니 형벌할 수 없고 남은 사람 가운데 죄가 중한 자를 형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정창선 등이 다시 의논하기를 금은 물이 수범이 되는데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수종한 자에게 사형으로 조치하는 것은 어리에 있어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 인명을 중히 여긴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군의를 따라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함해는 모함하여 해치려 합니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8일 얼축 여섯 번째 기사 종부시의 사례기를 의용부정 이자겸이 김향선의 집안과 예를 올리고 성혼을 했는데 비록 향손이라 이르더라도 첩으로서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대맹률에 아내가 있으면서 아내를 취한 자는 장 80대에 이의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자겸
자겸은 전처가 살았을 때 혼수를 보냈다가 아내가 죽은 지 5달 만에 성혼을 하였으니 어찌 아내가 있으면서 장가든 것과 다르겠습니까? 비록 사유전에 있었던 그 시기는 합니다만 청근대 율에 의하여 이혼하게 하소서하니 영도년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심해 홍흥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자금이 비록 아내가 살아있을 때 혼수를 보냈다 하더라도 성혼을 한 것은 곧 아내가 죽은 뒤에 있었다고 하면 아내를 두고서 장가들었다는 율로서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여자의 집안에서는 아내의 생시에 혼인을 도모한 꾀를 알지 못하고 예를 올려 성혼을 했으니 법을 어김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허물을 도리어 이혼하게 한다면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김씨를 후처로서 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당상 김경광 윤계겸 이극돈이와 쌀이기를 금은물은 종으로서 주인을 고발하였으니 사형에 차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저 반역 외에는 모두 수범과 종범을 나누는데 내 음금과 금업득은 수종인데도 극형으로 함께 처치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허종이 와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가뭄이 심한데 경기와 항해도가 더욱 심합니다. 지난 봄의 진휴로 창고가 장차 비겠으니 청컨대 제초를 한 뒤 농사의 틈을 타서 전라도의 곡식 20여 만석을 미리 실어다 고황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조파서 판서 이파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심하니 청컨대 종묘와 사직과 소격서에 비를 빌게 하고 또 북문을 열고 남문을 닫으며 저자를 옮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제한대군 이현의 계집종 금을물이 부인 박씨를 모함하여 과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계달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하며 계집종 금음 등 계질동 내은금 둔감이 그는 금은물의 말을 들었으니 모두 같은 유로서 박씨를 부추겨서 과실에 빠지게 한 죄는 유리 장 100대 유 3천리에 해당되는데 호도 슬리고 장형을 받아야 하며 유형은 속 바치게 하소서. 그리고 종 무심히 그물물 등의 무함인 줄을 알면서도 바로 계달하지 아니한 죄는 유리장 80대의 도 2년에 해당되고 사내종 중운이 그물물의 무함하는 말을 참여해 들은 죄는 유리장 80대에 해당됩니다. 하니 영도령 이상과 정부 6조의 참판 이상을 불러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찬성 한명의 심해 홍응 윤호 허종 이극정 이개손 신주가 의논하기를 앞서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모두 속바치는 것을 들어주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그 중에 내음금과 금업 등은 마음씀이 참혹함이 막야보다 심하니 수종으로서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실정의 경중은 법에 따라서 저항되는 것이니 비록 중전으로 처치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범한 것을 노비가 주인을 매도한 율에 견주면 이것이 가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성심대로 제가하시어 대의로서 결단하소서 하고 이파 정괄은 의논하기를 섬소한 무리들이 사계를 꾸며 간사한 마음을 품고서 본주인을 모함한 것은 금고의 대대이니 어찌 다만 화가 한 집안에만 그칠 따름이겠습니까? 이러한 풍조가 점점 커지면 그 패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니 진실로 마땅히 크게 징계하고 널리 보여서 풍속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금은물은 사건을 꾀한 수범이고 죄의 괴수이므로 법의 상형이겠습니까? 상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금업 등의 사인은 비록 금은물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저지른 것을 보건대 역시 악한 짓을 서로 도와서 한 것이며 일이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종범으로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울러 중전으로 처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또 중은은 이미 실정을 알았다는 것으로 논했는데 법의 적용은 불응위율로 처하였으니 죄는 무겁고 벌은 가볍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 등량 변종인 조익정 안촌 등은 의논하기를 금업등 계질동 내은금 둔감이 가 금음물과 공모하여 본주인을 모함하였으니 죄가 강상에 관계됩니다. 그러니 수분과 종범을 나눌 것 없이 교영에 차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금은물은 수범이 되니 마땅히 죽여야 하겠으나 대군에게 복이 있는데 죽이는 것이 옳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 모두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겨 내 은금만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자 모두 이르기를 금은물을 죽이는 것은 옳지만은 내 은금이라면 율에 수분과 종금을 나누는 법이 있으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홀로 말하기를 신이 이 옥사를 추국하는데 참여해 그 실정을 세밀하게 압니다. 만약 초사에 연관된 사람 모두 추국한다면 금은물도 수분이 되지 않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은물의 죄도 의심스러운데 더구나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하니 서로 이르기를 윤호에 의하여서 내은금, 금은 등 둔감이, 계질동, 장 100대 유 3천리에 처하고 무심은 논하지 말며 중문은 율로 고쳐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막야는 오나라 때의 명금이다. 섬소는 간사하고 못된 것이다. 대대는 큰 악인이다. 상형은 정해진 형벌이다. 불응위율은 범죄 사실이 법률의 정조문과 그 죄명이 구명되어 있지 않은 가변 잡지를 다스리는 율이다. 장 80대에 해당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한도 경차관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불영의 죄수 양인 이 용산이 향화한 이 아을다무와 본국을 배반하고 몰래 타국으로 따라간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되고 차척과 자녀는 종으로 삼으며 재산은 모두 관에 드리고 부모와 조소는 호적의 동의에 관계할 것 없이 모두 삼천리 밖에 귀양 보내어 안치시키도록 하고 부사 김건희 향화한 동산 등을 무율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도망하게 한 죄는 유리 장 100대의 고신을 추탈하여 변방 먼 곳으로 보내려 충군하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한명의 연필상, 홍응, 윤호, 허종, 이극정이 의논하기를 동산 등은 그 부조 때부터 교화를 사모하여 와서 살았으므로 우리 변진의 허실과 도로의 우직을 모두 알고 있으니 이는 불러서 되돌아오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한 반드시 살던 땅을 그리워하여 되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용산을 죽이면 저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마침내는 나올 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용사는 이 아을 다무의 시양자로서 나이 젊은 자인이 권사로 이를 석방하여서 도망해 간 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며 의심스럽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아렌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이 판은 의논하기를 모반에는 정조가 있으니 율례에 의하여 처단하게 하소서 하고 정괄 이등량 변종인 조익정 안촌은 의논하기를 아렌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용사는 사형을 감하게 하고 김고는 잡아서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우직은 곱고 바름이다. 권사는 임시변통의 말이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녹사로서 거관한 사람을 수령으로 취재하게 하되 입격하지 못한 자는 영직으로 제수하도록 하고 입격한 자는 경직에 제수하여 가한 것을 시험한 뒤에 곧 수령으로 시험하게 하소서. 경직은 과골이 부족하여 비록 수십 년을 기약한다 하더라도 다 사용할 수가 없어 본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자가 많으니 정리가 가능합니다. 거물어는 1년을 4도목으로 하여 매 도목마다 2인씩을 사용하되 1등으로 녹을 받은 뒤에는 상관으로 만들었다가 뒷날 그 제주와 인품에 따라 사용하며
취재에 입격을 하고서도 무료권을 제수받기 원하는 자도 설레에 의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의논을 하기를 명하였다. 정창순 한명의 허종 이계선 이파 이등량은 의논하기를 녹사의 무리는 모두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에 우거하면서 수십 년을 고생스럽게 근무하여 비로소 거관하게 되는 것인데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좋은 관직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1등으로 녹을 받은 뒤에 즉시 파면한다면 비록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얻을 만한 형세는 없을 것이니 대전에 의가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다만 조종 때에는 녹사로서 거관하는 자는 바로 수령으로 제수하였는데 지금 간가를 시험해 본다는 법을 세운 것은 먼저 경직을 제수한 연후에 수령을 제수하도록 되었으니 가령 비록 주부인 일의 제수한다 하더라도 이 3개월 사이에 어떻게 능히 암련해지겠습니까? 바라건대 가한가를 시험하는 법을 파하여 엄체되는 억울함을 통하게 하소서. 또 스스로 무록관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원에 따라 따르는 것도 옳겠습니다. 하고 윤필상 홍은 윤홍 이극점은 의논하기를 근간에는 녹사로 취재하는 자는 많은데 쓰이는 자는 적으니 이로 인하여 적체가 됩니다. 이조로 하여금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먼저 사용하도록 하면 2, 3년 동안 거의 다 사용될 수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법 조문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고 신주 변종인 안초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한가를 시험하는 법을 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정창순 등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아랫바는 파해도 좋고 파하지 않아도 좋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속히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6번째 기사 무록관이 다른 권한을 2차 한 뒤에 전임지의 건무 일수를 통계하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정창순 한 명의 이 개소는 의논하기를 외방의 수령으로서 이임하는 자는 모두 전임지의 건무 일수를 통계하게 하고 경종의 별자는 비록 혹 이임을 하더라도 전임지의 건무 일수를 통계하지 말게 하여 서울과 외방이 각각 다른 것은 미편합니다. 그러니 경중의 무록관으로 임하는 자는 외방 수령의 예의에 의하여 통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윤호 이극증 이파 이등량 신주 변종인 안천은 의논하기를 무록관이 다른 관서로 옮기면 전임지의 근무 일수를 아울러 계산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무록관에게 전임지의 근무 일수를 통계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7번째 기사 성정훈이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이 심하여 정전을 피하고자 하고 또 구원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임금의 거동은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수일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구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구원하는 전지를 초하에 올리고 또 각자의 공력을 일체 정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8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재앙은 헛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가뭄의 적지가 천지가 되었는데 이제 또 바로 농사탈을 당하여 우택의 시기를 어기어 우리의 농사를 손상하게 하니 어찌 까닭이 없이 그렇게 되겠느냐. 내가 상하의 주의를 얻었는가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조심하니 중외로 하여금 모든 정사의 골실과 백성의 원억을 실봉하여 계문하게 하라 하였다. 적지는 흉년이 들어 거둘 땅 것이 없이 된 땅을 말한다. 원억은 원통하고 억울함이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9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문영에게 유시하기를 불용 청암에 사는 백성 이용산이 향화한 이 아을 다무 등과 부자가 된다고 칭탁하고 서로 이끌고 도망하여 몰래 다른 나라로 따라갔으니 죄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므로 마땅히 중전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향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함은 사람의 상정인데 유리하여 멀리 옮겨간 것이 어찌 그 본심이겠느냐. 반드시 수령이 나의 백성 사랑하는 뜻을 본받지 못하여 어루만져 사랑하는 도리를 잃고 조역이 번거롭고 무거운 데다가 흉년이 겹쳐 기한이 몸을 핍박하여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국가의 원망스러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형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잘 알아서 변민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0일 정묘 10번째 기사 권감을 승정대부 화천군으로 성임을 정한대부 의정부 주하참찬으로 유윤겸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재학으로 이감을 통훈대부 행사헌부 장령으로 송령을 복렬대부 행사헌부 지평으로 박경을 봉직랑 행사관은 정은으로 홍백연을 통정대부 행 양산군수로 홍임을 통정대부 행 영암군수로 삼았다.